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쉽고 친절한 영어 회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딱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같이 만들어보고 실제 상황처럼 한번 얘기해보기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말 좀 해봐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죠. 네,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야, 말 좀 해봐 뭐라고. 이렇게 예전에,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예전에 많이 소심했거든요. 네, 그럴 때 항상 제 친구들이 하던 말 say something, say something. 뭐뭐 해 라고 할 때는요, 주어 빼셔도 괜찮아요. 그냥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you가 너무 당연해서 그냥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자, 동사에다 강세를 강하게 주시면 돼요. say something이 아니고요, say something, say something. 앞에 강세 주시면 됩니다. 말하다 something, 무언가. 그래서 꼭 답답한 경우 있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say something. 야, 네가 오자고 해서 왔잖아. say something.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답답한 사람이 있다. 뭐라고 하면 되죠? say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말도 습관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좀 느는데, 저도 예전에 말을 안 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어로 하면요, I don't know what to say. 간단하죠? 일단 먼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뭐라고 해야 될지. 네, 무엇은 what이고요, 미래를 의미하는 to를 붙여서 what to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뭐뭐 할지란 느낌이 돼서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이런 느낌이 됩니다.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eat.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rink. 뭘 마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서 문장 만들어도 굉장히 효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뷰. 네, 까먹을 때쯤에 복습하고, 까먹을 때쯤에 복습하고. 네, 여러분이 혼자서 하기 힘들까봐 제가 따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뭐라고 말 좀 해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say something. 까먹으시면 보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say something.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say. 한 번 더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say. 자막 없이 했는데 하셨나요? 네, 헷갈리시면 보고 하시고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안 보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최종 목적은 실제 상황에서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나도 모르게 I don't know what to say.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번에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장 만들기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영어로 꼭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대화 상황 가보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죠? 제가 한 말은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뭔가 말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How could you say that? 자, 기억하세요. How could you? How could you? 거기다가 say that. 이거까지 붙이면 어떻게 뭐뭐 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다. 붙는 게 돼요. How could you say that? 보통 이제 뭐 직역해서 How could you? 어떻게 네가 뭐뭐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감정을 넣어서 어떻게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외워주세요. How could you say that? How could you say that? 도대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제가 조금 심한 말, 여러분 영어 어려워요, 못해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How could you say that? 아니, 영어 강사로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할 일 없으니까 다른 예를 한번 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 뭐 친구들이 조금 심한 말 할 때 있잖아요. 야, 영어 공부한다고? 에이, 지금 해서 될 것 같아? 야, 때려쳐. How could you say that?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지? 이게 적당하겠네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 배워볼게요. 제가 한 말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That's not what I said. What 주어 동사, 뭐뭐 하는 것, 이런 느낌이 돼요. 앞에 what to 동사는요, 이 형태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무엇을 할지. 이번에 what 주어 동사, 뭐뭐 하는 것,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That's not, 그건 아니야, what I said.
이것도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는 상황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That's not what I said. That's not what I said. 오, 그거 내가 말했던 거 아니야. 혹은 That's not what I read. 내가 읽었던 거 아니야. read의 과거형은 read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동사 넣어서 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That's not what I want.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뭐 동사 이거 막 생각나는 대로 어색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기본 틀만 잘 배워두면 얼마든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How could you say that?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could you say that? 제가 한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That's not what I said. 한 번 더요. That's not what I sai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화상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자. 나 다음 주 시험인데. 아이고, 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자는 영어로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먼저 Let's 뭐뭐 하러 가자. 여러 명이 모였을 때 하러 가자고 제안하러 갈 때 Let's go 이거 많이 사용하죠. 가자 이 표현이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go to the movies. Let's go to the movies.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 다음에 tonight. 오늘 밤.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우리 영화 보러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 다음 주 시험인데. 응? 나 다음 주 시험이야. 영어로 하면요. I have a test next week. 시험이 있다란 말은요. have 동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식사 시간을 가지다, 식사를 하다, 뭐를 먹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시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 그래서 have a test. 꼭 가지다란 말보다는 가지다, 뭐뭐가 있다란 느낌까지 전부 다 have를 사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를 사용한 표현들이 사실 한 개가 아니고 한 7개, 8개 중에 자주 사용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들 같이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 있다, have a test. I have a test. 나 시험 있어. 언제 있죠? Next week. 다음 주에 있다. I have a test next week. 나 다음 주에 시험이야. 그 말은 뭐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no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그래도 가자고 하면 진짜 나쁜 친구죠. 이런 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것도 말투에 따라서 약간 약 올리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Oh my God, you have to study hard. Oh my God. 이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Oh my God. Oh, you have to study hard. 웃으면서 하니까 좀 약 올리는 것 같네요. have to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 시험이 다음 주에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에이, 안 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have to. 너 꼭 그래야겠다. You have to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Oh my God, you have to study har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가자.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한 번 더요. Let's go to the movies tonight. 나 다음 주에 시험인데. I have a test next week. 한 번 더요. I have a test next week. 이런 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Oh my God, you have to study hard. 한 번 더 해볼게요. Oh my God, you have to study hard.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영어 회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들인데요. 하나씩 배워보면서 문장 만드는 법도 익혀보고요. 그 다음 이 문장을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상황. 너 비밀 지킬 수 있어? 에이,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입이 약간 가벼운 분들에게는 이렇게 당부를 해야겠죠. 이거 여러분 영어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가볼게요. 비밀을 지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영어라면 Can you keep a secre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제가 뭔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 뭐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바로 can you가 떠오르시면 되는 거죠. 뭐뭐 할 수 있어? Can you? you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can I도 있는데 제가 뭐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대상만 바뀌는 겁니다. Can you 뭐뭐 할 수 있어? Can I? 제가 뭐뭐 해도 돼요? Can you 뭐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뭐 100가지, 200가지도 아닙니다. 몇십 가지 정도 열심히 연습해서 이게 나의 몸에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실전에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저기 책이 있는데 좀 갖다 달라고 할 때 제가 만약 book, 책, 그 다음에 건네주다, pass 이런 동사를 아는 상태라면 Can you pass me the book?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씩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시면 돼요. 일단은 can you부터 Can you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뒤에 keep a secret 덩어리로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비밀을 지키다. keep이 뭔가 keep해서 쭉 가다란 느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술집 같은 데서 keep 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대사인데 keep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싼 술 같은 거 마실 때. 네, 저는 항상 맥주 같은 것만 마셔서 절대 맥주 keep 해주세요 하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 그래서 keep 그거 떠올려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keep a secret 비밀을 쭉 계속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지켜줄 수 있나요? Can you keep a secret? Can you keep a secret?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Can you keep a secret?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요.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걱정 마. Don't worry. 이거는 예전에 광고 대사도 있었죠. Don't worry. Be happy. 걱정 마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강세는 앞에 있습니다. Don't worry. 그 다음에 I won't tell anyone. 조금 낯선 단어가 등장했는데 won't. 입을 약간 둥그렇게 모아준 다음에 약간 won't. 원하다의 want와 약간 발음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won't. 약간의 진동 느껴지시나요? 입 끝에 won't. I won't. 네, 근데 이게 너무 힘드시면 I will not 쓰시면 돼요. I will not. 똑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나중에 원어민께서라기보다 그냥 원어민이 꼭 원어민이라고 깨서를 붙일 필요는 없겠죠. 원어민이 I won't tell anyone. 저거 내가 배웠던 건데 약간 원하다의 want와 약간 소리가 다르네?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소리를 잘 낼 줄 알면 듣기도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 듣기 말하기 쓰기 이거 다 같이 가져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I won't tell anyone. tell anyone.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걱정 마세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한 번 딱 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기억나는 거 아니거든요. 반복. 네, 여러 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반복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지킬 수 있어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했죠? Can you keep a secret? 잘하셨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Can you keep a secret?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한번 더 해볼게요.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화사항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식당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쭉 가서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 왼편에 있어요. 나중에 이 문장 외우신 다음에 식당만 바꿔주시면 돼요. 혹은 그냥 식당이라고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땡땡 레스토랑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식당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는 영어로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더 간단한 표현으로는 Where is the restaurant? 식당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식당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요 정도로 간다면 어떠세요?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이거를 먼저 붙여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here이 가장 문장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는 Where is the restaurant? 이렇게 주어 동사가 바뀌는데 중간에 있을 때는 그대로 가시면 돼요. Where the restaurant is. 이 문장 외우면 자연스럽게 이 구조가 내 몸속에 딱 장착될 수 있을 거예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한 번 더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Where is the restaurant? 이 표현으로 그냥 대체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해 볼게요. 쭉 가셔서요. 왼쪽으로 돌면 왼편에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단위 가볼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하나씩 보면요. 쭉 직진하다 go straight. 한 번 더요. go straight. 왼쪽으로 돌다 turn left. turn left. 마지막 뭐 왼편에 있을 거다 오른쪽에 있을 거다 이런 방향을 끝에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It's on your left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표현은 사실 길찾기의 기본 표현이니까 각각 외운 다음에 나중에 활용해 주시면 돼요. 뭐 나중에 쭉 가면 왼편에 있을 거다. 쭉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편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막 바꿔질 수 있겠죠. 상황이. 우리가 길 안내하는 경우 다양하잖아요. 각각을 외워주시면 돼요.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직진하세요. Go straight. 그리고 왼쪽으로 도세요. And turn left. 그러면 왼쪽에 있을 겁니다. It's on your left. 잘하셨습니다. 헷갈리시면요. 쭉 간 다음에 여러 번 또 반복하시면 반복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반복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한 번 더 가볼게요. Can you tell me where the restaurant is? 쭉 가서 왼쪽으로 돌면 왼편에 있습니다.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아주 여유롭게 가볼까요? Go straight and turn left. It's on your left. 잘하셨어요. 마지막 대화 상황이죠.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꼭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 금방 갈게요. 네, 이게 정상이죠. 좀 늦을 수도 있죠. 이게 아니고요. 빨리 갈게요. 라고 하고요. 네, 받아들인 사람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자,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 영어라면요.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I'm sorry. 네, 그냥 I will be late. 저 늦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우리 한국적 이 정서에도 많고 그냥 좀 더 예의 있어 보이겠죠. 천천히 가보면요. 가장 먼저 I think부터 시작해요. I think 뭐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의미예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계 보고 지하철 왜 이러지? I think 그 다음에 그냥 I'll late가 아니고요. I might be요. I might. 이 might가 들리면 여러분들 반반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이 좀 높은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국어로 따지면 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 might. 그리고 a little wait. 그냥 늦는 게 아니고 조금.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늦을 때 이 표현 사용하면 되고요. 뭐 1시간 늦을 때는 안 됩니다. 이거 물론 사람에 따라서 1시간 정도도 사용할 수 있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조금 늦을 때. 그래서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네, 정말 제가 몸을 막 베베 꼬면서 얘기했는데 이 정도 느낌을 가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당당하게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안 어울립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요 정도. 네, 이게 뭐 나이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니까. 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I'm sorry. 이렇게 여러분들도 네, 저만큼 이렇게 막 오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투만 살짝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어라면요, It's okay. You don't have to worry. 한번 더 해볼게요. It's okay. You don't have to worry. 외워주세요. 바로 나올 수 있게. It's okay. 괜찮아요.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를 사용했는데 가끔씩 have to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don't have to 부정으로 사용되면 꼭 뭐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됩니다. You don't have to. 약간 표정으로 보면요, You have to, You don't have to. 이 정도 느낌 차이 확 달라지죠?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에이, 꼭 걱정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worry.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마 정도의 느낌이고요. 너 꼭 걱정할 필요 없어. 에이, 그러지 않아도 돼. You don't have to worry. 사실 뭐 비슷하긴 합니다, 느낌이. 이렇게 상대방을 안심시켜주면 그래? 그럼 걱정 안 할게가 아니고요, 금방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영어라면요, I'll be right there. I will be. 내가 뭐뭐 할게. 우리 이 표현도 있잖아요. I will be back.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내가 돌아올게. 예, 이제 어디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는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I will right there. 그곳에 right there 하면 바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도요, 지금은 now이지만 바로 지금은 right now거든요. 비슷한 느낌을 생각해보면 there이 그곳에고요, right there 바로 그곳에. 내가 있잖아, 바로 그곳에 갈게. 바로 갈게요. 외워주세요. I'll be right there. I'll be right there. I will be right t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적 연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I'm sorry. 한번 더 해볼게요. I think I might be a little late. I'm sorry.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It's okay. You don't have to worry. 한 번 더요. It's okay. You don't have to worry. 금방 갈게요. I will be right there. 한 번 더요. I will be right there.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 되더라도 막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저는 못 따라가서 you have to worry, you don't worry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면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하게 될 수 없어요. 계속 실수하면서 완벽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안 되면 반복, 그리고 안 되면 또 반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대화 상황을 바탕으로 영어로 말하기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장들인데요. 딱 보는 순간 잘 안 나오는데, 입에서 좀 맴도는데 뭔가 말이 나올까 말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우리 파리에 갔을 때 기억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 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대화 상황이 있겠죠. 잠깐 멈추시고 미리 말씀해 보셔도 되고요.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파리 갔을 때 기억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어로 Do you remember the time we went to Paris?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자르면 됩니다.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나온 다음에 중간에 잠깐 씌워주셔도 괜찮거든요. 가장 먼저 Do you remember? 이걸로 시작해 볼게요. 뭔가가 내가 궁금한데 너 뭐뭐 하니? 이런 게 궁금할 때 do you를 사용하는데, 뒤에는 동사 remember, 기억하니? 기억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그 뒤에는 이제 무엇이 기억나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Do you remember me? 저 기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끝나지만, 여기서는 조금 복잡한 게 궁금한데요. 우리 파리 갔을 때 그거 기억나? 라고 물어보고 있죠.
네, 이렇게 길 때는 보통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지만 나눌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the time, 그때 기억나? 그 시간 기억나니?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시간이냐면 We went to Paris. We went to Paris. 우리는 갔다 파리를. 그래서 우리가 파리 갔던 그때 기억나시나요? 영어랑 한국어랑 순서가 정말 다르죠? 이 어순이 다른 것들은 그냥 쟤네는 저렇게 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이 따라해 주시다 보면 그 어순이 몸으로 굉장히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처음에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뭐를 기억하는데 The time, 그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할 때? We went to Paris. 우리 파리 갔을 때 그때 기억하시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밀고 가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야 나중에 얘기하기도 편하고 들을 때도 바로바로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time we went to Paris? 이거 나중에 연습하면 붙여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하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생활 영어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먼저 I don't want to라고 하면 나는 뭐 하고 싶지 않아. 여기 뒤에 동사 넣어서 정말 많은 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다면 I don't want to study English. 뭐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으면 I don't want to wash the dishes. 설거지하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talk about it. 말하다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한 번 더 해볼까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에이, 그거에 대해서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까먹을 때쯤에 한 번 더 살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게 또 기억나고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하면 나 원래 잘 외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기억나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파리에 갔을 때 기억하시나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Do you remember the time we went to Paris? 한 번 더 해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time we went to Paris?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에이, 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한 번 더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잘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I'm busy now.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그리고 우리 배워왔던 것들 있으면 이렇게 내가 배우는 문장에 또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면서 한 문장이 두 문장 되고 두 문장이 네 문장 되는 건 나중에 일도 아닙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는 영어로 Can I talk with you for a moment? Can I? 자, 아까는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했는데요. 이번에는 can I를 가져와 볼게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냐면 talk with you. 너와 함께 얘기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talk about. 뭐뭐에 관련해서 대해서 얘기합니다. talk with. 누구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talk가 아니고 관련된 표현들까지 함께 외워주신다면 나중에 얘기를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Can I talk with you? 나 너랑 좀 얘기할 수 있을까? 한 번 더요. Can I talk with you?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 느낌. For a minute. 잠깐만. 네, a minute 하면 1분을 의미한데요. 진짜 1분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잠깐 1분만 시간 내주세요 라는 건 잠깐만 내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시 동안, 잠깐만, for a moment, for a minute, for a second까지 뭐 내가 원하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잠시, 1초, 1분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는 for a minute 사용해 볼게요. 전체 문장 천천히 하면요. Can I talk with you for a minute? 연결해 볼게요. Can I talk with you for a minute? 이렇게 들어가는 거게 되죠.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상황.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어로 하면요. Please wait a moment. Wait a moment. 이번에는 moment 사용했는데 앞에서는 minute 사용했잖아요.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 개 가져오려고 그랬던 거고요. 여기서 나온 moment도 있고 minute도 있고 second도 있습니다. 아니면 for a while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please wai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좀 빨리 얘기하다 보면 그냥 just a moment, a moment, please a moment 이렇게 막 동사를 빼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조금 응용해서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Please wait a moment. 다시 한 번 더 살려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Can I talk with you for a minute? 한 번 더요. Can I talk with you for a minute?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영어라면요. Please wait a moment. 한 번 더요. Please wait a moment. 잠시만요. 이런 표현 외워놨다가 나중에 해당 상황 있을 때 한 번쯤 얘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화 상황입니다. 다리 왜 그래? 라고 하니까 나 다리 계단에서 발 좀 헛디졌어. 좀 더 조심했어야지 왜 그랬어? 라고 했는데요. 다리 좀 다쳤을 때 아마 기부스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절면서 등장하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주변에 뭔가 좀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러면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얘기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라고 하면 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한번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외국 가지 않으셔도 한국에서도 영어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다리는 왜 그래?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What happened to your leg?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건 이 표현입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What happened? 이렇게만 단독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to를 붙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Your leg, 너의 다리를 의미하는 거죠. What happened to your leg? 너 다리 왜 그러는 거야? 다리 무슨 문제 있어? What happened to your leg? 한 번 더 볼게요. What happened to your leg? 다리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거든? 그래서 다쳤어. 이거는요. I missed the step on the stairs and got hurt.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나눠야 되는지 살짝 느낌 오시나요? I missed the step. miss a step 이라고 얘기하면 발을 헛디디는 거, 이렇게 미끄러져서 헛디디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miss the step ed를 넣어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발을 헛디딘 게 어떤 과거의 한순간이구나 라는 거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I missed the step. I missed the step. 나 발 헛디졌어. 그런데 어디서 헛디던데? on the stairs. 계단에서 헛디졌지? 영어로 on the stairs. 장소 같은 거, 시간 같은 것들은 이렇게 뒤에서 덩어리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물으면 and got hurt. got hurt 하면 다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이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먼저 주어 동사부터 나 발 헛디졌어. I missed the step. 어디서 헛디졌는데? on the stairs. 그래서 어떻게 됐어? and got hurt.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나중에 하나씩 따라해 준 다음에 자, 눈을 감고 한번 천천히 상황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는 겁니다. I missed the step on the stairs and got hurt. 이렇게 먼저 시작될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눈이 위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번에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I missed a step on the stairs and got hurt.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우리 속도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더 조심했어야지. 이거 한번 외워주시면 나중에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영어라면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보통 be careful 많이 사용하시죠?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 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조심해가 아니고 조심했었어야지 왜 안 그랬어 라는 의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의미가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죠? You should 이렇게 얘기하면요. You should 뭐뭐 하는 게 좋아, 뭐뭐 해 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를 과거로 돌려볼게요.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가 아니고 조심했었어야지. 근데 왜 안 했니? You should have pp.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You should have pp. pp는 보통 마지막 형태니까 비동사, be의 마지막 형태가 been이 됩니다. be careful이 아니고 been careful이 되는 거죠. You should have been careful. 근데 should와 have는 한 번에 뭉치면 should have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should have. 여기서 should 다음에 v인만 살짝 붙어있죠. 이게 have의 약간 줄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더 조심하는 거니까 more만 붙여줬습니다. 네, 사실 should have pp는 여러분들 should와 비동사를 조금 더 내가 좀 더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붙이는 개념이 더 잘 와닿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잘 이해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 문장을 외운 다음에 나중에 비슷한 표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더 본다, 익숙해진다, 이해된다, 사용할 수 있다. 쭉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외워주세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누군가가 이미 다쳐왔습니다. 네, 이미 끝났어요. 그거를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뭐뭐 했었어야지.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다리는 왜 그러는데 What happened to your leg? 한 번 더요. What happened to your leg? 그러니까 나 계단에서 발 좀 헛디뎠거든. 그래서 다쳤어. 영어라면요. I missed a step on the stairs and got hurt. 천천히 해볼게요. I missed a step on the stairs and got hurt. 마지막으로 좀 더 조심했었어야지.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한 번 더요.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말 쉽고 재미있는 기초영어회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장들인데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대화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임스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지금 점심 식사로 외출 중입니다.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만들어 보실 때는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단어 하나 혹은 가장 앞에 나는 주어 동사까지만 할 수 있겠는데 나와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해보고 저랑 같이 빈 공간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May I speak to James? 자, 이건 전화 영어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May I speak to 여기까지 외워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누구누구와 전화할 수 있을까요? 라고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이 may의 느낌이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may I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질문이든지 내가 뭐뭐 해도 될까? 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격식이 조금 있고 공손한 표현. 우리가 해외 갈 때 조금 비싼 레스토랑 가면 May I help you?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아주 공손하게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임스 씨랑 전화할 수 있을까요? May I speak to James? May I speak to James? 이렇게 제임스가 받지 않을 때 보통 비즈니스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답도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점심 식사로 외출 중인데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물론 있으면 바로 바꿔주면 되겠지만 없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He's out for dinner at the moment. May I take your message?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out은 바깥으로 뭔가 나가는 듯한 뉘앙스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절로 나가, 꺼져 라고 할 때 get out of here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out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e is out. 그러면 그가 어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바깥에 있는 겁니다. He is out. 뭐하러 나갔어요? 라고 하면 for dinner. 런치네요. for lunch. 디너는 저녁이고요. 점심은 for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보면요. He is out. 바깥에 있구나. 근데 왜 나갔지? for lunch.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쭉 밀고 가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 the moment. 이건 붙여주셔도 되고요. 빼도 괜찮은데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now 같은 표현으로 바꿔주셔도 여기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He is out for lunch at the moment. 그분 지금 바깥에 점심 먹으러 나가셨어요.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He is out for lunch at the moment. 쭉 가셔도 되지만 조금 힘들다면 제가 이렇게 잘라드린 대로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May I take your message? 여기서도 공손한 느낌의 may I 또 나왔습니다. Take your message. 당신의 이 메시지를 받다라는 의미죠. 제가 당신 메시지 받아도 될까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이 표현 딱 써주시면 돼요. May I take your message? 한 번 더요. May I take your message? 이렇게 했죠.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may I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격식 있고 공손하다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더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임스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하면요. May I speak to James? 한 번 더 해볼게요. May I speak to James? 지금 점심 식사로 외출 중입니다.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He is out for dinner at the moment. May I take your message? 한 번 더 보고 천천히 해볼게요. He is out for lunch at the moment. May I take your message?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 영어 할 줄 아는 친구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미리 잠깐 멈춰보시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같이 해보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좀 영어를 사용할 상황에 찾아야겠죠. 이걸 영어로 한다면 Does anyone speak English?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나중에 English만 뭐 Korean, Chinese, Japanese 다른 언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do you라는 질문을 많이 사용해요. 너 뭐뭐 하니? Do you know me? 너 나 알아? Do you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를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살짝 바뀌었습니다. does라고 바뀌었어요. 1인칭, 2인칭, 나, 너 혹은 복수 표현들 우리, 그들 이런 거 말고는 전부 다 do가 아니고 모양이 살짝 바뀌어서 does라고 바뀌고요. 뒤에 주어는 anyone, 누군가, 어떤 누군가를 얘기하죠. Does anyone? 누구 없어요? Speak English.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누구 없나요? 보통 언어를 말한다고 할 때는 speak이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Does anyone speak English?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Does anyone speak Korean? 여기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Does anyone speak Japanese? 이렇게 배운 문장을 단어만 살짝 바꿔도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꾸면요.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자, 위에서부터 음이다니. I know a friend.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죠. 저는 압니다. I know. 누구를 알죠? A friend. 친구 한 명을 아는데요. 뭐 하는 친구예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설명할 때 who를 사용할 수 있어요. who 다음에 뭐가 나왔죠? can speak English. can은 할 수 있습니다죠.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가 한 명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나중에 뭐 다른 특징을 가진 친구를 말해주셔도 되니까 이 문장 구조를 확실하게 익힌다라고 생각하고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중간에 살짝 빈 공간 있어도 괜찮으니까 대신 I know a friend 이거 하나랑 who can speak English 이거는 떨어뜨리지 않고 한 호흡에 쭉 가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Does anyone speak English? 한 번 더요. Does anyone speak English? 전 영어를 할 줄 아는 친구를 한 명 합니다.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한 번 더 가볼게요. I know a friend who can speak English.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대화 상황입니다. 왜 어깨가 축 처져 있어? 나 운전면허 시험에서 3번 떨어졌어. 에이, 너무 상심하지 마.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고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위로하는 표현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어깨가 축 처져 있니? 라고 묻는다면 Why do you look so down? 위로 가는 걸 up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down이라고 하는데요.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기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 우리도 막 다운돼 있다라고 약간 한국어처럼 쓰기도 하는데요. 이 간정 표현 down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you? 왜 너는 뭐뭐 하니? 라고 하고 있고요. Look 이게 뭐뭐처럼 보이다란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look so down이라고 하면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다운돼 보이네. 이렇게 보이는 모양새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y do you look so down? 왜 그렇게 다운돼 보이시나요?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어? 우울해 보여?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y do you look so down? 한 번 더요. Why do you look so down? 그러니까 나 운전면허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어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꾸면 I failed my driving test 3 times. 자, 주어 동사 또 나왔습니다. I failed. 뭔가 실패하다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ail인데요. ed를 붙여서 과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예전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 내가 떨어진 거는 예전 이야기잖아요. I failed. 뭘 떨어졌죠? My driving test. 내 운전면허 시험을 떨어졌습니다. 얼마나요? 3 times. 한 번, 두 번, 세 번 세는 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은 once, 두 번은 twice. 그 다음부터는 times 붙여주면 됩니다. 3 times, 4 times, 5 times. 노래하듯이 연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 떨어졌어. I failed. 뭘 떨어졌는데? My driving test. 얼마나? 3 times. 이렇게 자꾸 궁금한 거를 중요한 것부터 딱 얘기하고 확장해 가는 느낌의 영어 어순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대답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너무 상심하지 마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요.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should의 느낌 잘 떠오르시나요?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게 아니고요.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 물론 표정이 굉장히 이런 표정이면 야, 너 하는 게 좋겠다. 좀 강한 느낌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좀 부드러운 충고 정도? 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는 you shouldn't.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뭘 하지 않죠? take it so hard. take는 뭔가 받다, 뭐 가져가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받아들이다라는 느낌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take it.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해요? so hard. 어렵고 뭐 좀 억세고 너무 강한 느낌을 우리가 hard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심각하게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상심하지 마. 이 상심하다라는 말을 똑같이 완벽하게 영어로 찾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본다. 한국어와 영어는 똑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된다기보단
이 상황에 상심하다는 상황이 뭘까?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배운 쉬운 단어들 내 조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연습해 보는 겁니다.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만약 제가 여러분 강의를 찍었는데 제가 촬영을 잘못해서 다 날라갔어요. 아이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표현이 떠오르시면 돼요.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에이 모르겠다. 쉬운 표현. Don't worry about it. 내가 떠오르는 표현 한 개만 쓰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막 이 표현 꼭 써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편하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공부 우리가 이 계속 문장을 외울 때는 계속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실제로 말하기 할 때는 아주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까먹을 때쯤에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왜 어깨가 축 처져 있니? 라고 묻는다면 Why do you look so down? 한 번 더요. Why do you look so down? 나 운전면허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거든. I failed my driving test 3 times. I failed my driving test 3 times. 마지막으로 너무 상심하지 마. Don't take it.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약간 위로한 느낌으로 You shouldn't take it so hard. 이렇게 감정이입까지 들어가시면 더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영어 대화를 바탕으로 영어 문장 만드는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장은 이와 같습니다. 3가지 대화 사항인데요. 배우고 복습하고 다시 말해보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 사항입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라고 묻고 있죠. 잠깐 멈추고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네, 어려우시다면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배가 너무 아픕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배는 자주 아프니까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이렇게 되는 거죠. stomachache. 이거는 이 복통, 배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가기보다는 terrible. 앞에 붙이면 어떤 느낌 있죠? 뭔가 더 아프고 굉장히 아파 보이는 느낌 있지 않나요? 이 느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꼭 한국어로 딱딱딱 이렇게 완벽하게 1대1 대응으로 외우기보다는 뭔가 아픈데 나 너무 아픈데 그냥 stomachache 하면 상대방이 내 의도를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표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 느낌 확실히 살죠. 혹은 이렇게 terrible 이 정도 표현 넣어주시면 그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입을 조금 더해서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2번째 표현도 한번 해볼게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아프다고 할 때는 뭐 괜찮아? 뭐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조언, 제언, 제안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가끔씩 한국어도 헷갈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헷갈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편하게 항상 말하기는 편하게 해야 내 실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가장 먼저 우리가 제안을 하죠.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해봐. Why don't you? Why don't you?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단어가 아닙니다. Why don't you가 아니고요. Why don't you? Why don't you? Why에다 강세 주면서 약간 why don't you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원어민하고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원어민이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건 why don't you인데 저 표현은 뭐지? 라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소리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go see a doctor라고 했는데요. 원래 표현은 go and see a doctor. 근데 and를 그냥 생략해 버린 겁니다. 가서 see a doctor. 이게 진찰을 받다.
의사를 이렇게 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진찰받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벼운 질병으로 병원을 갈 때 있잖아요. 뭐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 조금 까지거나 귀가 좀 아파서 가거나 이럴 때는 go to the hospital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길래 병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찰받다라는 표현에 see a doctor 이 표현을 외운 다음에 사용하는 거 더 추천해 드릴게요. 뭐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진짜 막 수술하러 간다 아니면 어디 진짜 크게 진료받는다 그러면 물론 go to the hospital도 괜찮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see a doctor이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제가 만약 머리가 너무 아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허리가 너무 아파서 미치겠어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연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한 다음에 말한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어학연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대체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되는 복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네, 다시 한번 연기해 볼게요.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네, 저는 지금 발연기 중인데요. 네, 제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워낙 이 감정을 좀 절제하면서 배가 좀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조금밖에 안 돼서 이게 외우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과장된 느낌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한번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눈빛을 해볼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한 번 더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잘하셨습니다. 자, 연결해서 두 번째 대화도 가보도록 할게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라고 하니까 저 평생 솔로예요. 재밌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냥 솔로가 아니고요. 저는 평생 솔로, 모태 솔로. 나는 영원히 솔로일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제가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로 하면요. Are you seeing anyone? see 하면 보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다. 이게 좀 더 확장되면 뭔가 교제하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e you seeing 진행형 사용하고 있죠? 너 지금 만나고 있어? anyone 누군가 혹시 누군가랑 교제 중인가요? 만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이제 원래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누구 사귀어? 만나? 결혼은? 막 괜히 궁금하잖아요. 물론 안 물어보는 게 좋긴 한데요. 조금 친하고 물어볼 정도 사이가 되면 Are you seeing anyone? Are you seeing anyone? 이 정도 표현으로 살짝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때와 상황에 맞게 물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럴 때 막 나는 여자친구가 없고 평생 솔로인데 자꾸 물어봐서 귀찮으면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m forever alone. forever 영원히 alone 혼자입니다. 저는 영원히 혼자예요. I'm forever alone. 재밌는 표현이죠. 네, 그냥 I'm single, I'm alone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I'm forever al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영어로 하면 Are you seeing anyone? 한 번 더요. Are you seeing anyone? 대답해 볼게요. 저는 평생 솔로입니다. I'm forever alone. 한 번 더 해볼게요. I'm forever alone.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대화 상황 가보도록 할게요. 요즘 걔 뭐한대?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분명히 힘들겠구나. 네, 사실 저도 책을 써봤지만 이 책을 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힘들겠다 진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즘 걔 뭐한대?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s he doing these days?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What are you doing? 혹시 이 표현 아시나요? 너 뭐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What is he doing? 주어 동사만 바뀐 겁니다. 네, he일 때는 is, I'일 때는 am, you일 때는 are 이렇게 순식간에 바꾸는 거. 지금은 조금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이 많이 되잖아요. 생각하지도 않고 What is he doing? What are he doing이 아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진행형으로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뭐한대 요즘? 이렇게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These days 이게 요즘에거든요. 그래서 What do you do these days도 물론 맞지만 What are you doing? 혹은 What is he doing? 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뭐한데 이 시점을 좀 더 좁힌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요즘에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요즘의 범위를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What is he doing these days? 이게 요즘 뭐한데?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답할게요. 그 친구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영어로 하면요.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계속해서 진행형 사용하면서 지금 책을 쓰고 있다는 지금 이 순간에 막 열심히 쓰고 있는 게 좀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친구가 지금은 뭐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쓰고 있대. 예전에는 좀 놀다가 요즘 좀 열심히 쓴대.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더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보면 I heard, 나 들었어. 뭐든지 내가 들은 정보를 얘기할 때는 I heard를 문장 가장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문장 주어 동사 쭉 가시면 돼요. He is writing a new book. 그는 쓰고 있습니다. 새 책을. I heard he is writing a new book.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I heard he is writing a new book. I heard he is writing a new boo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분명 힘들겠구나. 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t must be hard. 제가 사용한 표현이 뭐죠? must입니다. must. 이거는 강한 느낌이에요. 추측 중에서도 뭐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눈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틀림없이 분명히 90% 정도의 확률로 힘들겠다. 이게 must입니다. It must be hard. It must be hard. 진짜 힘들겠다. 자, 이 느낌을 살려야 돼요. 조동사는 느낌 동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it must be hard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그 느낌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게 돼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잘 못하더라도 느낌 정도만 살리는 연습을 하면 지금은 첫 번째지만 5번째, 10번째 가면 갈수록 반복이 될수록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t must be hard. must에 강세 주면서 다시 한번 It must be hard.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야, 요즘 걔 뭐한대? 영어로 어떻게 했죠? What is he doing these days? 한 번 더요. What is he doing these days? 그러니까 그 친구가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밑에 것도 같이 해볼게요. 분명 힘들겠구나. It must be hard. 자, 다 같이 BC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It must be hard.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1인 2역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What is he doing these days? I heard he's writing a new book. It must be hard. 굉장히 어색하죠? 제가 만약 뭐 드라마 같은 거 하면 주연은커녕 조연으로도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감정이입을 섞는 거기 때문에 못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 내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숙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걔 뭐한대? 조금 전에 배웠던 표현이죠. 전체 문장 다는 아니더라도 한 문장 정도로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만들어 보신다면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거에서 내가 한번 직접 써보는 거죠.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주시면 나중에 실력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마지막으로 한번 남기는 거 숙제로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